수익 48, 49쪽입니다. 두 수를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뺄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뺄셈을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표현을 뭐뭐보다 많다 또는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럴 때 중요한 게 여러분 앞에 있는 표현이 뭐뭐보다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나눗셈을 이용할 때는 요 앞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무엇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에라고 발음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무엇무엇의 몇 배 이렇게 됐었죠. 2배 또는 2분의 1배, 3배, 3분의 1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모둠에 피자를 한 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모둠이 4명씩이고 피자 한 판은 8조각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모둠원 수와 피자 조각의 수를 비교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뺄셈으로,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가지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둠원 수는 4명이고요. 피자 조각 수는 8개라고 8조각이라고 했죠. 그러면 4 빼기 8인 경우, 자, 사실은 이건 여러분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앞수가 뒷수보다 작죠.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뭔진 모르지만 모자라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몇 개가 모자라나요? 그쵸, 4개가 모자라죠. 그러면 모둠원 수는 4는 모둠원 수죠. 모둠원 수는 무엇보다 피자 조각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뭐뭐보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보니까 요 표현들을 좀 빼먹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개, 4개,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8 빼기 4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건 4개네요. 그러면 8은 뭐였죠? 피자 조각수였죠. 피자 조각수는 무엇보다? 모둠원 수보다 수보다. 비교할 때 많다 적다를 비교할 때는 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4개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2개 다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를 써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나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비교하기는 일단 4 나누기 8 가능하겠죠. 그러면 8은 분모로 내려가죠. 그럼 8분의 4가 되니까 8분의 4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수 나누기 뒤에 있는 수니까 앞에 있는 수를 먼저 써야 되겠죠. 자, 이걸 해석하면 4는 모둠원 수였죠. 모둠원 수는 뒤에 있는 8은 뭐였나요? 피자 조각수의 조각수하고 뒤에 에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의라고 써야 합니다. 수의, 자, 여기 계산 결과 2분의 1이죠.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반대로 나눠보겠습니다. 8 나누기 4도 가능하죠.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나누기 뒤에 있는 거니까 피자 조각수는 앞에 있는 걸 먼저 쓰셔야 합니다. 수는 모둠원 수,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죠? 발음은 에로 나지만 쓸 때는 의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결과는 2였죠. 그러면 2배 2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위에 거를 쓰시던지 아래 거를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모듬 일대였어요. 한모듬 일대인데 이제 모듬수가 늘어납니다. 자, 모듬이 한모듬일 때 모듬원이 4명, 피자는 8조각입니다. 모듬형이 이제 한모듬이 늘어나면 모듬원 수는 4개가 늘어나죠. 피자 조각은 8개가 늘어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모듬이 늘어나면 4개 늘어나고 8개 늘어납니다. 그러면 24가 되겠죠. 자, 또 한모듬이 늘어나면 4명 늘어나고 피자 조각은 8개가 늘어나서 32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한 다음에 비교하는 걸 따져보면요. 자, 뺄셈으로 하나를 비교하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데 우리 아래에다가 표를 하나 그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조금 더 한눈에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자, 여기는 뺄셈으로 비교하기고요. 여기는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뺄셈 결과를 한번 써볼까요? 자, 뺄셈 할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8 빼기 4는 4. 아랫수에서 윗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8이고요. 24 빼기 12는 10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2학년 셈이니까 1, 2학년 셈이니까 아마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6이죠. 자, 여긴 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눗셈은 8 나누기 4는 2. 16 나누기 8도 2가 되네요. 24 나누기 12도 2. 계속 똑같죠. 우리 어제 알아봤던 대로 32죠. 32 나누기 16도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뭔지 모르지만 2로 같아질 것 같네요. 자, 그럼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모듬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이가 어떻게 돼요? 뺄셈을 했을 때 결과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처음에는 4,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 16이죠. 이렇게 커지죠. 늘어난다. 또는 뭐 변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을 했을 때는 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눈 값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눗셈에서는 차이가 아닙니다. 나눈 값이 얼마로? 다 얼마예요? 2, 2, 2, 2 다 똑같죠. 나눈 값이 2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많이 봤던 내용이었죠.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랑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 설명 다 돼 있네요.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차이가.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차이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차이가 변했죠. 4, 8, 12, 16처럼 차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어떤가요?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나눈 값이 차이가 아니라 나눈 값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나눈 값이 어때요? 일정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비교하는 방법 2가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49쪽을 보겠습니다. 모눈 종이에 직사각형 1개를 그리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거는 각자 자기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그려도 돼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뺄셈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가로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5칸이고요. 세로는 하나, 둘, 셋이니까 3칸이네요. 자, 그럼 가로와 세로를 뺄셈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자, 뺄셈이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로가 5, 세로가 3이네요. 그러면 5 빼기 3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3 빼기 5로 비교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세요. 만약 5 빼기 3으로 한다면 가로가 세로보다 어떤가요? 길다 또는 짧다. 여기는 앞에 있는 수가 세로니까 세로가 가로보다 얼만큼 길다 또는 짧다. 길이도 써주면 좋겠죠. 차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 길다 또는 짧다. 이만큼 길다 또는 짧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라고 했네요. 5 빼기 5 나누기 3 또는 3 나누기 5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수로 하면은 3분의 5가 되고요. 요거는 얘가 분모로 내려가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5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 나누기 뒤에 있는 수니까 표현할 때 가로는 세로 애가 아니라 의라고 했죠. 세로의 몇 배. 여기 나온 결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세로의 3분의 5배이다. 자, 반대로 쓸 때는 앞에 있는 수가 가로니까 세로죠. 세로는 뒤에 있는 수 가로 애가 아니라 의 몇 배. 나온 결과 이용하면 5분의 3배이다.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준기와 지혜가 표를 만들어 두 수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보고 두 수를 비교한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보세요. 요거는 아주 익숙한 방법이에요. 준기를 먼저 볼까요? 자, 올해 내 나이가 10살이고 동생이 13살이고 동생은 10살. 1년이 지났습니다. 둘 다 1살씩 나이를 먹겠죠? 그래서 내가 14살이 되었고요. 동생은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몇 살 차이가 나나요? 3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죠? 형이 동생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1살씩 늘어났지만 차이는 여전히 3살 차이가 나죠. 계속 1년마다 3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생보다 항상 3살이 많아. 자,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거는 무슨 셈을 이용하는 걸까요? 많다 적다는? 그렇죠. 뺄셈을 이용하는 셈이죠. 뺄셈. 자, 그럼 준기는 나이를 표현할 때 뺄셈을 이용한 뺄셈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보겠습니다. 붙임딱지 13장으로 모양 1개를 꾸몄어. 이 친구는 뭔가 모양을 꾸미는데 붙임딱지를 여러 개 이렇게 붙였나 봐요. 그런데 하나를 만들 때마다 붙임딱지가 13개 필요하대요. 요거 13개, 요거 하나 빼야 되겠군요. 또 이렇게 해서 붙임딱지를 붙이는데 하나를 만들 때마다 붙임딱지가 이렇게 13개가 들었나 봐요. 자, 그러면 하나를 꾸밀 때 13개, 2개를 꾸밀 때는 또 13개가 늘어나니까 하나를 더 꾸미면 붙임딱지 13개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가요? 계속 똑같이 13을 곱하고 있죠. 위에 있는 수에다가 계속 13을 곱하면 아래에 있는 수가 나옵니다. 곱하기 13이죠. 여기도 곱하기 13입니다. 13을 곱하면 필요한 붙임딱지의 개수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지혜가 이용한 셈은 무슨 셈인가요? 자, 13 나누기 2를 하면 13이죠. 두 번째에서 26 나누기 2를 하면 13이고요. 세 번째는 39 나누기 3을 하면 13이고요.
네 번째 52죠. 52 나누기 4를 해도 13이고요. 마지막 65 나누기 5를 해도 13입니다. 어떤가요? 나눗셈을 했는데 그 값이 모두 13으로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았죠? 그럼 지혜가 비교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그렇죠. 나눗셈을 이용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러면 준기가 비교한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뺄셈을 이용한 비교. 지혜는 나눗셈을 이용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확실히 알게 되었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두 수의 비교 방법 복습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